자, 34번 예제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딱별히 어려운 건 없죠. 등각보기에서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왼쪽 하단 너비가 너비는 7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40 되겠죠? 45. 자, 솔리드에서 돌출 방향 완료, 돌출 거리는 40. 자,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런데 형상이 뭐야? 일단 여기다가 사각형 그려야 되겠네요. Z값을 이 위치로 잡고, 자, 그리기에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한 점으로 해서 양쪽이니까 가운데 잡으면 되겠네요. 가운데를 잡고 너비는 70에서 20을 빼니까 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30이 되겠네요. 30. 여기다가 클릭을 일단 하면 얘가 하나 그려지겠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쪽 부분도 날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사각형의 그 폭을 4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10으로 잡아도 되겠죠. 10 정도로 주고, OK를 한 상태에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 모양으로 해서 커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나머지 이쪽은 못따기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할 때 이 형상으로 커팅하고 이 형상으로 커팅하고 두 번 커팅이 되고요. 아니면은 이 부분을 트림을 해서 하나의 윤곽 형상으로 만들어서 커팅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수정해서 트림해서 한 요소로 얘를 트림을 할게요. 자, 트림이 됐어요. 트림이 됐는데 마우스를 살짝 움직이면 다시 생겨요, 이렇게. 왜냐면 얘가 지금 두 번 그려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럴 때는 지우기에서 특정 요소를 직선으로 해놓고 얘를 지우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원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형태인데 이 부분에서 여기는 연결됐으니까 상관이 없겠고,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으로 얘를 잡죠. 완료를 눌러서 아랫방향으로 커팅을 하는데 커팅 높이는 30이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커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엣지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못따기를 해보겠습니다. 못따기 거리 20, 20이네요. 그러면 거리 1로 선택하시고요. 이때 이제 이 솔리드 요소 선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뒷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솔리드를 선택할 때 이 보이는 면은 앞면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이를 yes로 해놓게 되면 앞면이 선택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면을 선택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얘가 yes로 되어 있으면 내가 원하는 면을 선택 못해요. 얘는 보통은 no로 해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끝단, 엣지 부분만 필요하기 때문에 끝단만 하겠다, yes로 하시고, 면을 해놓은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면이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면이 선택할 필요 없으니까 no로 바꿔놓으시고, 그리고 솔리드를 yes로 해놓으면 엣지가 아닌 다른 부분을 선택하면 솔리드 전체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도 no로 해놓으시고요. 이 상태에서 끝단만 yes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끝단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파란 색깔로 바뀌어요. 이 부분이 선택됐다고.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누르시고요. 20으로 템퍼를 주겠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르시면 얘가 떨어져 있어서 이쪽만 됐네요. 얘도 같이 줘야 되겠네요. 자, 이럴 때 따로따로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리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그 대상을 못따기 했을 때 그 와이어프레임 있죠. 이 대상을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끝단 놓고 이 끝단을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시고요. 완료를 누르고 전부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양쪽 다 이렇게 면치가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요소 직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모양이 보이겠죠? 자, 35번 예제는 예제는 이렇게 생겼네요. 얘 같은 경우 40에 40, 그 다음에 70. 똑같은 형상인데 약간 형태가. 자, 솔리드에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메인을 제외한 나머지를 딜리트 키로 지우시고요. 재생성하시고. 자, 제거를 할 때 이 부분을 면치를 먼저 주죠. 못따기를. 지금 30에 30으로 돼 있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30, 30이네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못따기, 거리 1로 해서 엣지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완료를 하고 얘를 30으로 하겠다 하신 다음에 OK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이렇게 해 두고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 바닥에서 사각형을 우선 위에서 커팅을 하죠. 그러면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20에 20이죠. 너비는 7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20이 되겠는데 얘를 그리는데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여기 그리시고 나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고요.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으로 커팅을 하는데 커팅 깊이는 20만큼 하겠다 하시면 일단 이런 모양이 나오겠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살이 더 떼져야 되네요. 그러면 그리기에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이때 이 Z값을 2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점으로 사각형은 이제 70이고 높이는 10으로 하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서 솔리드에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여기는 보스 추가, 높이는 20으로 하셔도 되고요. OK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을 날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작업 평면을 우측으로 잡고요. Z값을 여기로 잡고 그리기 사각형을 그리는데 한 점으로 오른쪽 하단을 기준 포인트로 잡고 그 다음에 너비 값은 10으로 하고요. 높이 값은 30으로 하시면 되겠죠. 10에 30으로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시면 되겠죠. 바디 커팅, 형상 관통.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원하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요소, 직선 다 블랭크 시키고 이 색깔이 지금 황동색으로 보이는데 색깔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재질, 도형 고유 색깔이 지금 황동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얘를 재질 기준으로 해서 이 재질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크롬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잘 보이나? 뒤에서? 조금 더 밝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재질을 구리, 황금, 은이 조금 더 밝나? 이렇게 해서 바꿔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이 작업관리자를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작업관리자는 화면상에 있는 솔리드를 만들 때 사용했던 기능들이 순서별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물음 표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뭔가는 잘못했다는 거예요. 물음 표시가 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 대상 도형을 만들 때 썼던 그 대상 도형, 그러니까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블랭크 시켰던 거를. 제가 얘를 다시 불러왔어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하면서 이제 다른 대상을 할 때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하거나 또는 얘를 지우거나 해버리면 얘를 가지고, 이 도형을 가지고 커팅을 했던 이 솔리드 자체가 물음 표시가 떠요. 그러니까 이 대상을 수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솔리드를 만들 때 썼던 대상 도형은 작업 화면에다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건들다가 이걸 없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블랭크를 시켜서 숨김창에다가 다 갖다 놓으세요. 한마디로 쓰레기통처럼 갖다 놓아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걔를 갖다 쓸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여기다 제가 얘를 지워볼게요. 지우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거 메시지가 뜨면 여러분 지우시면 안 돼요. 하다가 꼭 얘가 뭐 메시지 뜨거든요. 이게 지웠어요. 이렇게 지우게 되면, 강제로 지웠으면 솔리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물음 표시가 떠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플러스를 눌러보면 이 와이어 프레임을 제가 더블 클릭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썼던 대상 도형이 이렇게 하얀 색깔로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 대상 도형인데 그 대상 도형이 없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걸 원상복귀를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얘를 이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어준 다음에 다시 솔리드 작업 관리자에 가서 와이어 프레임에 가서, 얘인데 여기 끊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를 다시 체인을 걸어 주셔야 돼요. 걸어 주신 다음에 OK 눌러서 물음 표시에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없어지죠. 여러분들 이거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작업을 막 계속 하다, 이건 단순한 작업이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많은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도형이 어떤 걸 없어지면 어떤 게 없어지는지 찾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방금처럼 찾아가야 돼요. 이게 이 작업 관리자를 좀 잘 다루시면 되겠고, 여기에 있는 못닥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은 다 여러분 수정 가능해요. 지금 이게 30이라 되어 있는데 뭐 20이나 40이나 여러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와이어 프레임도 바꿀 수 있고요. 커팅도 커팅 값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를 클릭하면 이게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가 안 되는데, 어떤 대상을 찍으면 이렇게 지금 못따기를 찍으니까 이 못따기 했던 부분에 빨간 외곽선이 생겨요. 아, 이 부분이 못따기 작업한 거구나. 돌출하게 되면 메인 돌출이고요. 그 다음에 또 커팅하면 이 커팅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얘를 이 상태에서 그냥 OK 눌러버리면 얘는 이제 사라지게 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엣지가 계속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작업 관리자에서 이 맨 메인 얘를 클릭을 하면 이게 사라집니다. 자, 36번 예제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복잡한 형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복해서 하면서 솔리드의 어떤 기본 기능을 좀 익히고 있어요.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씩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30이네요. 얘는 30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30에 70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화면에서 일단은 블랭크 시키고요. 모든 요소에서 직선 블랭크 시켜놓고, 그 다음에 솔리드에서 작업 관리자에 가서 얘네들을 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딜리트 하겠습니다. 재생성. 자, 이 상태에서 돌출해서 보시면은 이제 작업 조건이 있고 와이어 프레임이 있는데, 이 와이어 프레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화면에서 블랭크 시켰던 거를 언블랭크해서, 지금 그 대상이 여기거든요. 얘를 화면창으로 가져왔습니다. 가져오면 안 가져왔네요. 화면에서 블랭크, 언블랭크해서 체인, 완료를 안 눌렀네. 제가 완료를 눌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상 도형을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 대상 도형이 지금 이게 여기서 여기까지가 4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평면 무기로 해서 얘를 30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바꾸고 Z 값을 0으로 하고요.
여러분들 이동해서 스트레치라고 하는 기능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증분값으로 y-10으로 이동을 시키면 얘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쉐이딩을 시켜보면 원래 형상은 지금 40으로 되어 있는데 대상 도형은 바뀌었어요. 대상 도형이 바뀌었으니까 솔리드에 들어가 보시면은 X 표시로 뜹니다. 이 얘기는 현재 그 완성된 솔리드와 지금 이 조건들하고 맞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와이어프레임을 가보시면 기존 체인을 클릭하면 바닥에 있는 이 대상이 선택이 돼요. 근데 지금처럼 그 대상이 그대로 위치만 이동을 했을 경우에는 도형을 굳이 여기서 뭐 다시 선택할 필요 없이요. OK 누르고 여기서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바뀐 이 대상 그 도형을 맞춰서 솔리드 형상이 따라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죠. OK 누르시면 됩니다. 일단 대상이 이거는 30으로 높이가 바뀌었죠.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못따기를 먼저 해주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연치 값은 수직 부분은 30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 부위가 얘가 뒤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는데 하나, 둘, 셋, 넷, 세 칸이 가죠. 아니지? 네 칸, 두 칸. 그럼 아예 여기서 여기까지 쭉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은 못따기에서 거리 2로 해야 되겠네요. 거리 2로 해서 끝단을 여기로 잡고요. 네, 기준 면을 이쪽 면을 잡고 완료를 눌러서 완료 하는데 기준 면이 여기니까 여기는 30으로 하고요. 이 부위는 그 다음에 이 부위는 7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이 부위는 30, 이 위의 부분은 70으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이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사각형을 그려서 일단은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고 이렇게 위에 부분을 만들고 커팅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Z를 이 위에 부분으로 하고요. 그리기에서 사각형으로 30에 20 여기가 너비가 30이 되겠고요. 높이가 20이 되겠죠. 여기에다가 그리시고요. 자,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을 하는데 보스 추가를 하면 되겠죠. 보스 추가 돌출 거리는 한 40 정도 하면 일단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지금 여기에서 여기가 20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측정에서 거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점 간 거리.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를 찍어서 거리 값을 재면 지금 Z 값이 20이 나와야 되네요. 근데 20이 안 나오고 있네. 여기를 작업평면을 3차원으로 바꿔서 다시 찍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가 지금 12점 얼마라는 얘기죠? Z로 하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맞질 않네요. 이게 20이 나와야 되거든요. 2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럼 얘를 하기 위해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솔리드에서 얘를 일단은 지우고요. 자, 지우고 그 다음에 못따기도 일단은 보류를 하고요. 이 돌출을 할 때 돌출 거리를 20만큼만 돌출을 하겠습니다. 20만큼 돌출하고 전부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 부분도 지워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위에가 20만큼이 남아있다고 봤을 때 20만큼만 돌출해서 일단은 못따기를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못따기를 하는데 여기는 10이고 이쪽은 40이 되겠죠. 못따기에서 거리 2로 해서 엣지 부분을 선택, 기준면을 여기로 하고 여기 못따기는 10이 되겠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40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놓은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돌출해서 추가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20만큼 해도 상관은 없는데 보수 추가 20만큼 이렇게 만들어 주겠죠. 20이 이렇게 커 보이지? 하나, 둘, 셋. 그럼 위가 50이네요? 아, 높이가 50이네. 50인가? 50 맞죠? 이게 도형을 보면, 이게 여기가 지금, 일단 한 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게 한 칸, 두 칸, 일단 두 칸이고요. 그 다음 이쪽 부분이 여기가 두 칸이에요. 그 다음 바닥 부분이 또 한 칸 있죠? 이게 50이네요. 도형을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 여기가 이제 30만큼 돌출을 했어야 되겠네요. 작업 관리자 들어가서 일단 이 조건을 30으로 바꾸고요. 바꿔서 그 다음에 못따기를 주는데 10만큼이니까 20만큼 이쪽이 커팅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못따기 조건에 들어가서 첫 번째를 20으로 바꾸고요. 재생성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 모양이 이렇게 하면 얘도 좀 올려야 되겠네요. 얘도 위로 올려야 되니까 이 보수 추가했을 때 작업 조건을 10만큼 주고 양쪽 방향으로 하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형상을 그려서 커팅을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작업 평면을 일단 정면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잡고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사각형으로 일단은 날리는데 일단은 그 10mm 정도를 날리죠. 그러면 사각형의 너비는 70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높이 값은 40으로 해서 여기다 그리고요.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여기서 10만큼 바디 커팅을 하면 되겠죠.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각선 형상으로 해서 커팅을 해야 되는데 이 형상에서 얘도 10만큼 커팅이 돼야 되겠네요. 10만큼 되고 얘는 20이 되고 그리면은 그리기에서 일단 이 부분을 먼저 날릴까요? 이 부분을 먼저 날려서 사각형에서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잡고 Z값을 여기로 잡고요. 한 점으로 해서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너비가 30이 되겠고 높이가 10이 되겠네요. 여기에다가 가운데다 그리고 솔리드 돌출해서 이 형상으로 커팅을 일단은 하면 일단 이렇게 모양은 나오겠고요.
자, 이 영상에서 이 부분은 이제 10mm만큼 커팅을 하시면은 되겠는데, 자,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하는데, 이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잡고요. 너비는 70으로 하고, 높이는 10에 20, 30, 20이네요. 20으로 하면 되겠네요. 20.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은 정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Z값은 여기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러시고,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10만큼 커팅 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에서 지금 이쪽 부분을 날려야 되겠죠. 화면에서 일단은 블랭크를 시키고요. 자, 그리기에서 사각형으로 한 점으로 이쪽에다가 기준을 잡고 사각형의 너비를 3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10으로 하고, 이렇게 그리시고, 자, 여기서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얘를 이어서 솔리드에서 얘를 가지고 그 10만큼 커팅을 하시면 되겠죠. 바디 커팅. 자, 지금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커팅이 됐고요. 이렇게 돼갖고 올라가고. 자, 간단해 보이는데 약간 좀 손이 좀 많이 가네요. 이 부분이 여기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37번 예제를 보겠습니다. 얘도 70에 40, 70, 40 맞추네요. 그러면 자, 화면에서 작업관리자에서 메인 돌출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와이어 프레임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블랭크 시켰던 밑에 있는 형상이죠. 밑에 있는 형상을 불러오겠습니다. 페인에서 얘를 선택을 해서 메인 창으로 불러오고요. 잠시 쉐이딩을 껐다가 자, 얘를 40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동 스트레치 기능을 이용을 해서 Y로 10만큼. 자, 여기서는 Y를 넣으시면 안 되겠네요. 작업표면 먼저 바꾸고 해야 되겠네요. 작업표면을 먼저 평면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Z값을 0으로 바꾸고, 이동해서 스트레치 윈도우로 해서 여기를 Y 10만큼 위로 올리겠다. 일단 대상을 수정을 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작업관리자에 들어가서 와이어 프레임은 바꿨고, 그 다음에 돌출 거리가 얘는 40이죠. 40으로 다시 바꾸시고요. 전체 재생성을 하시게 되면 솔리드 형상이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여러 작업들을 여러분들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떤 대상을 수정하고 다시 돌리고 작업관리자에서 삭제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야 돼요. 3D 작업할 때는 이렇게 하고 이 부분에 못따기가 들어가네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못따기 기능을 이용을 해서 거리 2를 체크하신 다음에 끝단만 yes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쪽 끝단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얘는 10만큼 못따기가 되고, 두 번째 면을 기준으로 해서 20만큼 못따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네요. 그거는 Z값을 2로 주시고요. 그리기 원호에서 반경이 10짜리다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죠. 근데 얘가 이 중간점에서 X축으로 20만큼이네요. 그러면 등분점 선택하시고 이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등분값으로 X 위치 원이 그려지겠죠. 그 다음 얘를 가지고 돌출 커팅하면 되겠죠. 바디 커팅, 형상 관통, 일단은 구멍을 뚫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가서 그려져야 될 대상이 얘가 20만큼으로 사각형을 일단 그리면 되겠네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요. Z값을 2면으로 잡고 그리기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우측 너비값은 20으로 잡을까? 20이 나면 20으로 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값은 40을 잡고요.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X축으로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등분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등분점 기준은 여기 등분값 X로 마이너스 10만큼 위치. 자,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얘가 그려지고요. 얘로 커팅을 하는데 이 부분에를 못따기를 줘야 되겠죠. 못따기 기능으로 써볼까요? 일단 커팅을 하고 그러면 솔리드 돌출로 얘를 커팅을 해보고요. 커팅 양은 10만큼 바디 커팅 10만큼 커팅하겠다 하시면 일단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이 엣지 부분을 못따기를 하겠다고 그랬죠. 못따기에서 거리 2로 해서 끝단을 얘를 선택을 해요. 일단 기준면은 이쪽 면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면의 그 못따기 값은 40이 되겠고 바닥은 10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40, 두 번째 10 이렇게 되겠죠. 위에 부분은 40이고 바닥은 10이다 라는 얘기죠. 여기에서 그리기에서 치수를 기입해보면 얘는 40이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0이라는 얘기죠. 못따기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부분에 보시면은 사각형 형태로 이 커팅하는 부분을 제가 생각을 안 했네요. 이 부분을 커팅을 할 때 조심할 거는 뭐냐면 그냥 하면은 여러분도 오류 뜰 거예요. 작업 평면을 우측면을 잡고요.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잡고 그리기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여기를 10만큼 주고 높이를 20만큼 줘서 여기다 대상을 이렇게 그리실 겁니다. 해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게 되면 오류가 떠요. 돌출해서 뒷방향으로 바디 커팅을 하겠다. 형상 관통 OK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데 이런 메시지가 왜 그러냐면 이 사각형을 가지고 커팅을 할 때 만들어지는 면과 현재 이 원의 면이 서로 겹친다는 얘기예요. 겹쳐가지고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얘가 정확한 치수로 얘가 지금 만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공을 해 보실 텐데 가령 이 구멍 위치에서 여러분들 드릴 작업을 하고 뭐 보링을 내리든가 해서 치수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저거 작업을. 그리고 여기를 엔드밀러 정확하게 이게 따냈어요. 그럼 두 면이 만나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면이 미세하게 지금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서페이스가 약간 실제 가공을 하면 약간 뭐 그물 그 종이처럼 생기는 그런 현상이 되는데 그 부위가 만들어서 얘가 계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에는 둘 중에 하나를 100분의 1 정도 공차 범위 내에서 수치를 좀 수정해줘요. 그럴 때 얘를 수정하는 것보다는
저 원을 수정하는 게 여러분들이 편합니다. 그래서 원을 100분의 1보다 1 정도 크게 주든지 또는 100분의 1 정도 작게 주든지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오류 메시지가 안 뜹니다. 그러면 약간 얘가 계산할 때, 시스템상으로 계산할 때 서로 이렇게 어긋나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상에 1000분의 뭐 소수점 6자리인가? 그 이수까지 계산할 때 저게 딱 일치해버리면 얘가 그 면을 계산을 못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간혹 뜹니다. 여러분들 할 때. 그러니까 이 원의 치수를 바꾸면 돼요. 일단 지금 이 작업은 오류가 떠서 안 되니까 이렇게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 원의 치수를 수정을 합니다. 특정해서 특정 요소를 선택하신 다음에 원호만 선택되게 하고요. 도형 수정을 가능하게 하고 원을 선택을 해요. 원이 지름이 20이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0.01, 100분의 1 정도를 빼줘요. 19.99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일단은 도형이 수정됐기 때문에 솔리드 작업관리자에 물음 표시가 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대상 도형이 수정이 됐으니까 다시 그대로 전부 재생성을 하시면은 오류가 해제가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해볼게요.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면 관통이 되죠. 이게 관통이 되는 것은 평면 보기를 한 다음에 얘를 반투명으로 보면 반투명 잘 표현이 안 되네요. 그냥 쉐이딩을 끄고 보겠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이 이 수평으로 해서 지금 엣지 부분이 보이는데 얘가 100분의 1mm 정도 어긋나 있어요.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확대를 쭉 하면 이게 100분의 1 정도 어긋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지름이 100분의 1이니까 실제로는 1000분의 5가 되겠죠. 1000분의 5 정도가 살짝 어긋나 있는 거예요. 실제 가공을 했을 때 1000분의 5는 거의 여러분들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요. 이건 실제 여러분들이 가공을 할 때도 감안을 하시면 돼요. 다시 쉐이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뒤에 있는 면과 이 원통 면이 서로 겹치는 부위 때문에 아까 그런 메시지가 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38번 예제가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면 일단은 여기하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가 지금 좀 문제가 돼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작업 평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얘를 이렇게 다들 그리셨어요. 이렇게 그려서 커팅을 하는데 얘가 이렇게 연장되어 있다라고 보고 커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도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연장되어 있겠죠. 이 지금 사각형처럼 이 선택한 이 체인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어서 그 평면에서 커팅을 하셔야 돼요.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요소, 직선, 원호 다 숨기고요. 그 다음에 요소가 도면 요소는 윈도우를 잡아야 되나요? 여기서 한번 지우든가 지우기 얘도 지우고요. 솔리드에서 작업 관리자에 들어가서 나머지들은 삭제를 하고요. 재생성. 자,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해보면 이쪽 부위가 지금 커팅을 한 게 있네요. 그리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작업 평면이 우측면인 상태에서 Z값을 0으로 하고요. 우측면에다가 대상 도형을 그려보면 일단은 쉐이딩은 잠시 꺼놓겠습니다. 이 점은 일단 지우고, 자,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 사각형에 10으로 해서 이쪽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사각형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바닥에다가
너비가 40이고요. 높이는 10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려놓고,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얘는 이어주시면 되겠죠. 물론 여기도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위에는 20만큼 커팅이고 밑에는 30이네요.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얘와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전체 역방향 완료. 바디 커팅은 20만큼 커팅을 하겠다 하시면 위에 부분이 일단 제거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아랫부분 커팅을 하면 아랫부분은 30만큼 커팅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럼 위에 부분에서 원 하나를 그려서 커팅을 해보면 그리기에서 원호에서 반경 10짜리를 그리는데 작업 평면을 평면 Z값을 위에 잡고요.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X로 40만큼이네요. 그래서 증분점의 기준은 여기 증분값 X로 40만큼 위치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고요. 그래서 형상 관통. 자, 관통을 시키는데 얘도 메시지가 뜨네요. 그러면 특정에서 특정 원호를 선택을 해서요. 얘를 마이너스 0.01 정도를 바꾸시고 돌출해서 얘를 가지고 바디 커팅 형상 관통하시면 이렇게 뚫리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하고 이쪽 면을 이제 잡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위에다가 모양을 좀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자, 작업 표면이 평면인 상태에서 그리기에서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볼까요? 이쪽을 기준으로 해서 폭을 하나, 둘, 30으로 하고요. 폭 30, 높이는 40. 높이는 40 정도 주고 여기에다가 일단은 하나를 그려 놓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려 놓고 이 포인트 좌표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10만큼 위치에 중간점 하나 있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데 너비를 10을 주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하시면 자,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연속선으로 해도 되겠고요. 여기 포인트 지금 얘가 여기 찍혔다는 얘기는 포인트가 잘못 찍히구나. 얘를 약간 틀어서 측면에서 연속선으로 이 포인트 하나, 이 포인트 하나, 여기 포인트 하나. 자, 이렇게 대상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아래 부분에 이쪽에다가 선을 그려야 되는데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요. Z값을 여기로 잡고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이 부분하고 자, 여기 이 포인트에서 X축으로 10만큼이죠. 증분점으로 증분값으로 X-10만큼 이렇게 하시면 얘가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쪽 반대쪽에도 좀 필요하겠죠. 근데 반대쪽을 할 때 얘가 그대로 투영 이동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Z가 0인데요. Z값을 이 위치로 바꿔놓고 여러분들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특정 요소 이 직선만 투영 이동할 겁니다. 얘만 투영 이동을 하겠다. 사각평면 깊이로 복사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쉐이딩을 꺼보면
얘가 그대로 이쪽으로 이동을 했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날리셔야 되는데, 이때 작업 평면을 잡아서 작업을 할 겁니다. 작업 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작업 평면을 할 때 정면, 우측면, 좌측면, 평면 이것만 잡았는데 이제는 임의의 위치에서 평면을 잡아서 작업을 하겠다라는 얘기죠. 자, 먼저 필요 없는 대상 도형들은 일단 화면에서 숨기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특정 요소에서 일단 직선을 보면 얘네들도 저는 체내도 되고요. 얘도 필요 없죠. 얘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 얘도 필요 없고 얘도 필요가 없죠. 이렇게 틀어보면 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호, 그 다음에 점도 다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이 형상, M처럼 보이는 이 형상을 가지고 지금 커팅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작업 평면을 새로 잡아볼게요. 작업 평면을 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평면이 만들어져요. 이 두 개의 직선만 생각한다면. 이 색상 복기를 했을 때, 얘와 얘를 가지고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을 클릭 하시고요. 여기에서 요소를 가지고 평면을 만든 게 있어요. 요소란 얘기는 직선이니까 요소가 되겠죠. 그 중에서 특정 요소에서 직선을 가지고, 두 개의 직선이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 있고, 세 개의 점이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 있고, 하나의 원이 있으면 평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선을 선택한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을 찍어요. 그러면 이처럼 평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Z축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음 형태 Z축을 위로 올라오게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Z가 위로 올라왔죠. 이 평면에서 위로 올라오게 이 평면을 설정하겠다 적용을 누르시면 이쪽 평면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Z를 일단 이 위치로 잡고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면 그래픽 뷰 자체도 작업 평면하고 똑같이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음 메뉴에 작업 평면하고 똑같은 위치로 그래픽 평면, 즉 보기죠. 하겠다 체크를 하면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좀 얘가 틀어져서 좀 그런데 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그리기에서 사각형으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는 쉐이딩을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보면 자, 여기 이 부분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리기 직선, 사각형, 원 여기에가 없어서 일단은 직선으로 그리죠. 두 점선으로 이 포인트와 이 포인트를 찍으면 얘가 평면이 그려질 겁니다. 그려지고 여기에서 얘를 좀 연장을 해서 여기다 그리죠. 그냥 이렇게 그리고 얘와 얘를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형태가 그려져요. 이 부분은 좀 넉넉하게 잡아서 커팅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얘를 약간 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커팅을 하는데 잘못하면 이 부분이 커팅이 안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약간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에서 트림에 보시면은 점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약간 늘릴게요. 늘려서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렇게 해서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해서 얘를 다 만들겠습니다. 일단 좀 모양이 좀 이렇게 됐는데
이 평면을 만들어서 이 평면에다가 이 대상 도형들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해서 체인 기능으로 체인이 여기서 끊어졌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연결한 다음에 체인 종료, 그다음에 방향을 보면은 체인 종료 끝났고 방향이 지금 아래로 가 있네요. 방향을 위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바디 커팅 형상 관통을 하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잘려요. 물론 여기에 어떤 포인트가 있었으면 더 쉽게 그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기준이 되는 것은 이 두 개의 직선이 기준이 돼서 얘를 만든 겁니다. 일단은 대상을 그려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를 할 때도 평면을 새로 만들어요. 작업 평면에서 요소, 특정 요소 직선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평면을 만들고 이대로 맞으면 되겠죠. 한 다음에 여기도 이제 선을 어느 정도 단도를 해야 될 텐데 얘를 약간 얘도 연장을 해볼게요. 수정해서 트림에서 점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조금 연장을 하죠.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여기하고 연장을 하죠. 이 상태에서 지금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을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커팅 방향이 아래가 아니고 위로 가야 되니까 역방향 완료 바디 커팅 형상 관통 했으면 얘가 이렇게 커팅이 되겠죠. 지금 기준은 얘 두 개의 직선하고 여기도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솔리드를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사실 다른 방법도 있긴 있는데 일단 우선 이 방법으로 작업을 하고요.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요소 직선 이렇게 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지금 이 하얀 그리드 표시를 잘 보시면은 이 그리드가 이쪽 면에 딱 일치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그리드가 이 솔리드 면에 붙어 있죠. 작업 평면을 얘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 평면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성을 하게 되면 이 작업 평면 번호가 하나씩 카운트가 돼요. 작업 평면이 지금 11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제 1에서 8까지는 기본 작업 평면이고 여기서 하나씩 만들 때마다 9, 10, 11, 12 이렇게 늘어납니다. 작업 평면 새로 11번 작업 평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작업하다가 다시 이 평면을 내가 쓰고 싶을 때는 12를 클릭해서 바꾸시면 돼요. 내가 전에 했던 작업 이 부분에서 어떤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 작업 평면에서 번호를 10번으로 하게 되면 작업 평면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작업 평면이 바뀐 걸 볼 수 있죠. 얘하고 작업 평면이 바뀌었죠. Z값을 일단 이 부분까지 내리면 이렇게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잘린 면과 나란하게 이 작업 평면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면을 잡을 때 솔리드 면으로도 작업 평면을 잡을 수 있고요. 세 개의 포인트 또는 두 개의 직선 또는 원 여러 가지 형태로 작업 평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을 다시 평면으로 하면 평면으로 바뀌고요. 자, 39번 예제를 해 볼 텐데요. 이게는 이제 필렛이 들어가 있네요. 필렛 부분에 하면 되겠고, 자, 이쪽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쪽 포인트 하나, 이쪽 포인트 하나, 포인트들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다이아몬드 꼴로 대상을 그린 다음에 커팅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시면 되겠네요. 각게. 자, 보겠습니다. 자, 솔리드 작업관리자에서 얘네들은
Shift 키를 눌러서 일단 지우시고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필렛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솔리드에서 필렛에서 끝단만 예스로 해놓은 상태에서 이 끝단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끝단 부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 필렛이 10으로 되어 있네요. 10. 이렇게 이제 필렛이 주어지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떤 대상을 그려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 평면 상태에서 이 위치들을 잡아서 직선을 한번 그려보죠. 그리기에서 직선, 두 점선으로 해볼까요? 두 점선. 등분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등분값 x로 10만큼 한쪽 포인트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잡아야 되는데, 여기 위치는 최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x 20, y 30이네요. 등분점, 최종점 등분값 x 20, y로 30 하나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에다가 지금 대상을 그려야 되는데, 이때 z값을 얘가 z값을 인식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요. R로 x가 20, y는 안 바뀌네요. y요. z가 30. z값은 인식을 안 하네요. 지금 얘가 지금 3차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인식을 안 하고 있고요. 평면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럼 얘를 3차원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포인트 하나 찍고요. R로 x 20, 그 다음에 y0, z 마이너스 30, z로 마이너스 30만큼 가겠다. 엔터해서 보시면은 아까는 z가 인식을 안 했잖아요. 근데 지금 평면을 3차원으로 바꾸니까 인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바꾸고요. 정면이고 z값을 여기로 바꾼 상태에서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 한쪽 포인트 찍고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R로 x로 20만큼, y로 30만, 마이너스 30만큼 위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선이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두 섬을 이으려면 얘도 3차원으로 바꾸시고요. 얘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다이아몬드 꼴이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이 상태에서 얘는 일단 필요가 없으니까 특정 요소 직선만 얘는 지우시고요. 자, Alt S 쉐이딩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돌출을 하는데, 돌출 방향이 전체 역방향 완료, 바디 커팅 형상 관통 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커팅이 됐습니다. 커팅이 됐는데 이쪽 부분도 좀 단도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하려면은 이 부분을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z값을 이 위치로 하겠습니다. 이 위치로 해서 여기다가 대상을 그리면, 그리기 직선 사각형을 그리시면 사각형을 그리는 게 낫겠죠. 한 점으로 해서 이쪽으로 하고, 너비는 하나, 둘, 셋, 넷, 한 50 정도 주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30 정도 주고, 여기를 클릭하게 되면 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아예 정면을 작업 평면으로 잡고요. Z값을 여기로 잡고, 그 다음에 얘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대상 도형들을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Alt+, 쉐이딩을 끄고요. 정면인 상태에서 수정, 트림에서 한 요소로 얘를 얘로 자르면 되겠죠. 이런 모양만 남게 잘랐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작업 평면이 평면이 돼야 되겠죠. 평면인 상태에서 얘를 얘는 잘려져 있네요. 얘 잘려져 있으니까 얘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체인으로 얘를 가지고 체인 종료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얘를 가지고 여기 일로 갔네요. 뒤로 이동. 체인이 지금 하나짜리가 선택이 돼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되네요. 일단은 체인 종료, 선택 취소. 얘만 가지고 일단은 하겠습니다. 완료. 방향이 뒤쪽이 아니라 역방향 완료 눌러서 바디 커팅 형상 관통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 형상 가지고 이쪽으로 날린 거죠. 그 다음에 이쪽 부분도 날리시면 되겠죠. 돌출 체인인데 얘를 가지고 선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네요. 그러면은 선을 이어줘야 되겠네요. 그리기 직선 2점선으로 이 끝포인트하고 선 하나를 만들어주고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선택 닫힌 형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방향은 윗방향으로 얘도 형상 관통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방법 말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솔리드의 돌출 기능 가지고 커팅하는 방법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커팅하는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솔리드에서 커팅하는 메뉴들을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삭제를 해서 재생성을 하게 되면 이게 닫혀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우기에서 특정 요소 직선을 지우겠습니다. 얘도 지우고요. 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얘를 가지고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서페이스로 트림을 하겠습니다. 서페이스 메뉴에서 즉 곡면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곡면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지금 선택되어 있는 이 선을 가지고 곡면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곡면은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이렇게 평면 형상을 가지고 곡면을 생성한 것을 트림 확장해 보시면은 평면 외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을 하셔서 체인으로 대상을 선택을 해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얘를 가지고 면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면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다시 얘를 가지고 체인 종료, 완료, 실행, 면을 만들고요. 다시 얘를 가지고 면을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면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쉐이딩을 해보면 지금 면이 잘 안 보이죠. 색깔이 똑같다 보다 그러는데 여기 들어가서 쉐이딩에서 도형 고유 색상으로 바꾸고요. 바꾸게 되면 이렇게 솔리드가 있고 이 면이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솔리드는 잠깐 화면에서 숨겨놓고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또 다른 솔리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면에서 히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다음 메뉴 히든 기능을 이용해서 모든 요소에서 곡면만 선택을 해요. 완료를 누르면
화면에서 곡면만 남고 다 사라지겠죠? 지금 이게 이제 곡면이에요. 이 곡면으로 자르겠다는 얘기인데, 곡면으로 솔리드를 트림할 수는 있어요. 있지만 한 개의 곡면으로밖에 트림을 못합니다. 근데 지금 곡면이 여러 개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곡면을 가지고 대상 도형을 트림을 해야 될 경우에는 이 곡면을 솔리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즉, 그 종이 같은 솔리드다 그래서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현재 보이는 이 곡면을 솔리드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솔리드에 보시면은 다음 메뉴에 그 곡면을 솔리드로 바꿔주는 곡면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이용을 해서 화면상에 보이는 이 곡면을 다 솔리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솔리드는 그 여러 개의 면을 가지고 있어도 돼요. 단일 솔리드로 선택이 되지만 곡면은 하나하나 곡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걸 곡면을 솔리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OK 누르면 현재 화면에 있는 곡면이 솔리드로 바뀝니다. 아니요 누르면. 자, 지금 색깔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건 이제 솔리드예요. 이건 솔리드로 바뀐 거고 아까는 곡면이었고요. 곡면과 솔리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금 얘는 솔리드거든요. 솔리드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선택이 돼요, 이렇게. 하지만 곡면은 개별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숨겨놨던 것을 다시 Alt-E, 히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솔리드가 이 솔리드 따로, 이 솔리드 따로인데 색깔이 똑같으니까 이 바깥에 있는 시트 솔리드를 색깔을 바꾸겠습니다. 화면에서 색상 변경으로, 자, 지금 시트 솔리드의 색깔을 바꿨어요. 이게 이제 시트 솔리드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시트 솔리드를 가지고 기존의 솔리드에서 이 부분을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할 일은 간혹가다 많이 씁니다. 왜냐면 어떤 덩어리 부분에서, 물론 이게 더 복잡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될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서페이스를 가지고 솔리드로 만들어서 그 부분을 스푼으로 퍼내듯이 퍼내야 되는 경우, 따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솔리드에 보시면은 여기에 다음 메뉴에 트림이 있어요. 솔리드에 트림을 할 건데 어떤 대상을 트림할 거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일단은 대상 솔리드를 선택을 해줘요. 이 솔리드를 트림을 할 건데 완료를 누르고요. 뭘로 할 거냐 물어봐요. 평면으로 할 수 있고 곡면으로 할 수 있고 시트 솔리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곡면은 왜 안 되느냐? 곡면으로 했을 때는 하나의 곡면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 곡면이 3개가 지금 붙어있는 시트 솔리드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시트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트 솔리드를 찍으라고 하면 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시트 솔리드를 찍으면 얘가 화살표가 생겨요. 지금 윗방향으로 이 부분을 보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화살표가. 이게 제거하는 부위를 표시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이 화살표가 남길 위치를 나타내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 하늘색 시트 솔리드를 가지고 이 갈색인가요? 얘를 트림을 할 건데 남길 위치가 이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 남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대 방향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완료를 누르시면 얘가 이쪽이 없어져요. 이렇게. 이 시트 솔리드를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제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 시트 솔리드는 화면에서 숨기겠습니다. 화면 블랭크. 이 시트 솔리드는 숨겼습니다. 그 다음에 직선들도 숨기려면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요소에서 직선, 이렇게. 이 예제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더 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곡면 그리는 게 좀 익숙해지면 이게 더 편하겠죠. 얘를 가지고 다시 만들고 하려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 40번 예제를 보시면은 얘가 40에 4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요. 70이네. 그러면은 솔리드에 가서 뭐 대상을 다시 그려서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에서 블랭크 모든 요소 솔리드 일단 블랭크 시켜놓고요. 그
다시 그리겠습니다. 작업평면 평면 Z값은 0으로 두고요. 그리기 사각형 한점, 사각형의 너비는 80, 높이는 40. 자, 대상 그려놓고요. 자, 여기에서 일단은 밑에 10만큼에서 제거가 되는데, 일단 돌출을 하면 40만큼 돌출하겠다 해서 바지 생성하시고요.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그리는데, 사각형의 너비는 80, 높이는 10만큼 여기다가 그려서 얘를 가지고 일단 커팅을 20만큼 하고요. 20만큼 바디 커팅 하겠다. 밑에가 커팅이 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은 뭔가가 또 있는데요. 걔를 하기 전에 20 일단은 얘를 좀 커팅을 하고 봐야 되겠네요. 우측면을 잡고, 작업평면 우측면 Z값은 여기로 잡고,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사각형 우측 상단이 기준이 되고, 사각형의 너비는 10이 되겠고, 높이는 20이 되겠네요. 20으로 해서 여기다가 그려놓은 다음에 얘를 가지고 일단은 커팅을 하고요. 형상 관통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대상을 그려야 되겠는데, 작업 평면을 평면으로 잡고요. Z를 여기로 잡고, 그리기 직선에서 두점선으로 선을 그려볼 텐데, 여기에서부터 20만큼 떨어져 있네요. 시작점이. 그래서 등분점의 기준은 여기로 잡고요. 등분값 X로 20만큼 떨어진 위치가 시작 위치가 되겠고, 여기 위치에서 그 X로 10만큼 가고요. Y로 30이네요. 그러면 R, L, R로 X로 10만큼, Y로 30만큼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도 포인트 하나 찍고요. 여기서 찍으면 안 되겠네요. 여기가 아니라 유점선으로 해서 등분점 여기 기준 잡고, 등분값 X로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X 마이너스 20이 시작 위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R, L, R로 X는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Y는 3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려졌습니다. 그려졌고요. 그 다음에 얘를 할 때 아예 얘네들을 그 연장을 해서 만나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그러면 수정에서 트림에 보시면은 두 요소로 얘와 얘를 만나겠죠, 서로. 만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면 상태에서 이 모양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러면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요.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잡고, 그리기 직선에서 두점선으로 하나 포인트 여기 잡고요.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 위치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R, L, R로 X로 20만큼, Y로 마이너스 20만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3차원으로 해놓고, 이 포인트에서 두점선으로 여기 끝 포인트에서 여기 이어요, 이렇게. 자, 있게 되면 지금 파내야 될 대상이 만들어지죠. 얘를 쉐이딩을 꺼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비행기 모양 같은 생긴 거, 뾰족하게 튀어나온 거, 얘를 가지고 서페이스 아까처럼 곡면을 만들어서 슈트 솔리드를 만들어서 파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히든 기능을 좀 잘 써야 되는데, 지금 이게 쉐이딩 상태예요. 솔리드 영상 대상이 많죠. 이렇게 대상이 많을 때는
히든을 많이 씁니다. Alt 2예요. 히든 기능이. 그래서 Alt 2를 눌러서 일단은 뭐 체인으로 얘네들을 선택을 해보면 체인 종료 완료. 그러면 이처럼 내가 지금 수정하고자 하는 대상만 화면에 보이죠. 얘를 가지고 이제 곡면을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기에서 곡면, 트림 확장, 평면 외곽, 체인으로 체인 종료 완료 실행을 하게 되면 서페이스가 만들어져요. 그 다음 다시 체인으로 해서 얘를 잡아주고요. 체인 종료 완료 실행. 이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졌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곡면이 아니라 그 시트 솔리드라고 하는 즉 솔리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곡면은 대상을 선택하면 하나하나 선택이 돼요. 하나하나. 두 개가 다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솔리드에서 다음 메뉴에 보시면은 곡면 변환이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서페이스를 솔리드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제 솔리드가 바뀌었어요. 이 솔리드로 되면 얘는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게 한꺼번에 선택이 돼야 트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숨겨놨던, 히든을 시켜놨던 솔리드를 다시 불러오면, Alt 2를 누르면 다시 솔리드가 불러와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 기존 솔리드를, 즉, 이 솔리드를 가지고 파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지금 아이스크림이고, 이게 스푼이라고 했을 때, 아이스크림을 이 스푼으로 퍼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페이스로 하나로 하면 이제 서페이스로는 하나의 면으로밖에 안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를 가지고 시프트 솔리드 만들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다음 메뉴에 그 트림 기능을 이용해서 이 솔리드를 트림하겠다. 뭘로? 슈트 솔리드를 이용해서 하겠다. 슈트 솔리드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방향을 물어봐요. 지금 방향이 남겨질 위치가 이쪽 플러스 방향이죠? 이게 아니고 반대로 돼야겠죠? 반대 방향 선택.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 이 부분이 제거가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면 지금 시트 솔리드를 지워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이 트림을 할 때 이 시트 솔리드 썼기 때문에 얘는 있어야 돼요. 그럼 얘는 화면에서 블랭크를 시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직선들도 다 블랭크를 시켜놓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가 지금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나눠준 유임을 보시면은 이제까지 이제 연습을 했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치수가 아까는 전에 했던 거는 10으로 단위가 떨어졌었는데 이제 치수가 좀 다양한 치수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이걸 할 때 치수까지 같이 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보면은 70에 82로 사각형을 먼저 육면체를 그려서 하면 되겠죠. 그리기 사각형 한 점, 사각형의 너비는 82, 그 다음에 높이 값은 70, 기준 포인트는 여기. 자, 그리고 사각형 대상을 그릴 때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도면은 등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등각으로 비스듬하게. 그래서 얘도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방향을 잡아주세요. 어떤 부분 이렇게 틀어져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솔리드에서 돌출하는데 돌출 거리는 얘가 64라고 되어 있죠. 64만큼 바디 생성하겠다. 자,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데 이쪽 부분을 일단은 커팅을 좀 해볼까요? 이쪽 커팅이 지금 이쪽 부분을 커팅하면 Z값을 여기로 잡고요. 그리기에서 사각형 한 점으로 해서 이쪽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고 사각형의 너비는 82에서 82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2 센 치수가 되겠고, 높이 값은
70으로 그대로 잡아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자,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커팅 깊이는 솔리드 돌출 완료. 바디 커팅인데, 커팅 깊이는 얼마냐면 64에서 35를 뺀 치수죠. 64 마이너스 35. 자, 커팅이 됐습니다. 자, 커팅이 됐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제 22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거를 해야 되겠는데, 얘도 사각형을 그려서 하셔도 되겠네요. 작업표면을 우측면을 잡고요. Z값을 여기로 잡고, 자, 주민유에서 그리기 사각형을 그리는데 한 점으로 해서 이쪽을 기준으로 잡고요. 사각형의 너비는 70에서 38을 빼야 되겠죠. 70에서 마이너스 38. 그 다음에 높이는 64에서 35를 빼야 되겠습니다. 64 마이너스 35. 여기다가 클릭하시면 되겠죠.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그리기 직선에서 두 점선으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하면 되겠죠. 솔리드에서 돌출 얘를 가지고 체인을 닿게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 이 체인하고 이 선이 같이 선택이 돼서 지금 우리가 뜨는데, 이렇게 이 부분만 삼각형 형상만 선택이 되게 체인 종료 완료. 커팅을 하는데 커팅 길이는 22만큼 커팅하겠다라고 하시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직선들을 헷갈리니까 화면에서 블랭크 시키겠습니다. 켜놓고 작업을 해보면, 자, 이쪽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는데 이쪽 부분만 지금 포인트가 하나가 없네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그려주면 되니까 작업 평면을 3차원으로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그리기 연속선으로 해도 될 것 같네요. 직선, 연속선. 연속선의 그 포인트를 등분점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등분값 Y로 70에서 35를 빼야 되겠네요. 가로 열고 70에서 마이너스 35. 가운데인가 그러면? 가운데인가 보네. 가로 닫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잡히겠죠. 잡히고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죠. 이 포인트를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포인트는 여기죠. 그 다음 포인트 여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삼각형 모양이 그려지고요. 얘를 가지고 커팅을 하는데 얘를 가지고 돌출해서 커팅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이제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얘를 가지고 솔리드 돌출해서 이 부분 날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선상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면 만들어서 커팅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커팅할 때 전에 했던 시트 솔리드를 만들어서 했었는데요. 이제는 서페이스를 만들어서 커팅을 해볼게요. 그러면 히든 기능을 이용을 해서 Alt 2를 눌러서요. 이 대상 그 체인으로 이 그 원 대상만 남겨놓고 얘를 가지고 그리기에서 곡면을 만들겠습니다. 평면 외곽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곡면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시 히든 기능 Alt-E를 눌러서 다시 불러오면 지금 그 Alt-S를 눌러서 쉐이딩을 써보면 이 서페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솔리드가 외곽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서페이스를 가지고 솔리드를 트림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게 솔리드의 다음 메뉴에 보시면 트림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트림을 선택했을 때 이 곡면을 가지고 트림하는 게 있어요. 전 시간에 시트 솔리드를 가지고 트림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곡면을 가지고 트림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시트 솔리드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곡면 하나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곡면을 선택을 하시고요. 이 곡면을 찍어주는 건데 지금 곡면이 지금 잘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럴 때는 쉐이딩을 끄은 상태에서 곡면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곡면을 선택하게 되면 이처럼 화살표시가 표시가 돼요. 지금 이거 보면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어 있죠?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시고요. 이 반대 방향을 남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완료를 하시면 이쪽 부분이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했던 것은 시트 솔리드로 트림을 했지만 이렇게 하나의 곡면으로 트림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곡면을 가지고 트림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용 산업기사가 다 이런 예제에 한 번씩 곡면으로 트림하는 게 하나씩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뭐 곡면을 생성한 다음에 그 곡면으로 솔리드 덩어리를 이렇게 자르면 됩니다.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 화면에서 이 곡면을 지워버리면 안 돼요. 곡면을 가지고 트림했기 때문에 블랭크를 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일단은 곡면을 블랭크 하겠다 해두고 그 다음에 직선도 다 블랭크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하는 형상이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여기다가 치수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치수는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표시를 해볼게요. 작업평면을 정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하고 그리기 도면 작성에서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이 거리가 64다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있네요. 정면이죠. 그러면 이 포인트에서부터 중간점 정도에서 이게 차수가 안 맞네요. 25라는 값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정확히 찍히진 않아서 그러는데 약간 틀어서 이 포인트에서 중간점까지 지금 쉐이드를 떠보면 이게 중간점이 제대로 지금 안 잡혀서 그런 것 같은데 작업용 정면 치수 기호에서 그냥 수평으로 전제 조건을 주고 잡겠습니다. 25라는 치수가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2라는 치수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업평면이 이 솔리드 면이 돼야 돼요. 우선 이 부분은 나중에 하고 35라는 치수를 먼저 기입을 해보면 수직에서 이 중간점에서 35 치수를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봤을 때는 다 된 것 같네요. 윤곽 보기 하고 자, 여기 표시됐고 그 다음 이 면에다가 지금 20이라는 치수를 기입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작업평면을 솔리드의 면으로 작업평면을 잡아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음 메뉴에 보시면은 작업평면에서 요소 솔리드 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하신 다음에 솔리드의 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 면이 작업평면이 되는 거예요. 적용을 누르면 그리드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때 이제 치수 기입을 해보면 이 중간점에서부터 여기까지 중간점까지 하게 되면 20이라는 치수가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면 상태에서 여기 38이라고 하는 치수를 표시를 해보면 작업평면을 평면으로 바꾸고요. Z값을 여기로 바꾸고 이 위치에서부터 이 위치까지 38이라고 하는 치수를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70이라고 하는 치수를 여기다 표시를 하는데 이거는 작업평면이 우측면이네요. 그 다음에 Z값을 여기로 주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70이라고 하는 치수를 여기다 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82라고 하는 치수는 정면이 작업평면이 되네요. 작업평면 정면으로 잡고 Z값을 여기로 잡고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게 위치가 지금 안 잡히는데 다시 그러면은 아예 수평으로 잡고요. 이 부위에서 이 부위
약간 수직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 가시면 치수가 기입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에 우측면을 작업평면에서 35라고 하는 치수가 있네요. 작업평면을 우측면으로 잡고 Z값을 이 위치로 잡고, 수평 치수니까 이 위치에서부터 여기까지 35라고 하는 수치가 입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제 치수가 표시가 되겠습니다. 치수선이 좀 가는 선으로 되어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게 3D 영상의 치수를 표시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작업 평면을 바꿔가면서 치수를 표시해야 해요. 이 글자의 이제 굵기가 지금 가는 선으로 되어 있어 그러는데, 화면에서 속성 변경으로 굵기를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네, 식으로 선의 굵기가 조금 굵어졌죠.